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합격하기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일단 저는 이번에 스페인에 교환학생을 가는데 26기로 선발이 됐습니다. 미래에셋 교환학생이 그러면 어떤 건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교환학생을 가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왜 이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절차, 그리고 지원 붙고 나서 합격 후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간편하다. 첫 번째로 금액이 이제 파견을 나가는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고 뭐 반반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나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과감하게 도전해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미주, 유럽이나 이런 기타 국가의 경우에는 700만원,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는 5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액수를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덕분에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니까 700만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 그리고 AI 역량검사 이 두 개만 통과를 잘 하면 합격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 전에 일단 지원 자격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견 자격을 그러니까 최초로 획득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그 학기에 처음으로 교환학생에 선발이 됐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전에 교환학생을 갔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인데요. 성적의 경우에 4.5점 만점인 학교에는 3.3점, 그리고 4.3점 만점인 학교의 경우에는 3.1점을 직전 학기 그리고 총평점 모두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득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학기 기준으로 내가 소득분위가 8분위 안쪽에 있으면 누구든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지원 자격을 만족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그리고 AI 역량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가산점의 경우에 첫 번째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요.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국내 봉사가 기존에는 있었어요. 25기까지는 국내 봉사 시간 200시간 정도인가 채우면은 아마 가산점 항목에 들어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은 없어졌습니다. 26기부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의무사항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의무사항도 뭐 다른 장학생 장학금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파견 전에는 이제 장학증서 수여식에만 참여를 하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Q&A 세션을 따로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했고요. 파견 후에도 되게 간단합니다. 과제 제출 하나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고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문화적인 경험 같은 것들을 리포트 작성해서 내는 거가 갔다 와서 하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평균 B 이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마다 이게 기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대학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같은 걸 안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건 원래 없었는데 이 교환학생 학업 진행 상황이라 해가지고 그 매달 말에 그 구글 폼으로 이제 학업 진행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혹은 해당 학교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냐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냐에 대한 간단한 폼만 제출하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에 대해서 인터넷에 쳐보면 이 자기소개서 꿀팁, 막 노하우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4가지 항목을 따로따로 분절된 형태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통일된 글처럼 마치 하나의 글인 것처럼 작성을 해라라는 후기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처음에 중점을 두고 이제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문에서 제가 굳이 보여줘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글자 수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막 유기성을 주기가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에 너무 얽매일 바에는 그냥 조금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라는 데에 중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연과 그다음에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 풀어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분들이 말했던 하나의 일관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고민이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 항상 감성이 글에 막 철철 넘쳐요. 어느 정도의 감성을 넣고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뭔가 시선을 담아야 할 것인가가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 미래에셋 교환 장학생의 모토 자체가 조금 감성적이에요. 왜냐면 배려를 실천하는 거 자체가 좀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감성적인 걸 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에 섞었고, 이제 그래서 구체성과 객관성을 주요하게 한 8 정도로 했다면 이제 거기에 감성을 한 2 정도로 섞어서 문항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네,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장 과정을 토대로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기재해 주세요 라는 항목인데요. 여기서는 사실 조금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파트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서는 감성적인 과거의 얘기들을 많이 풀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대신 명시를 했죠. 긍정적인 찰나를 포착하는 법, 그리고 이타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그리고 뭐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선한 가치를 나누는 것이 내게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문장을 직접적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감성적이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것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 펀치라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심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한 방 크게 먹여야 되는, 왜냐면 이게 본인이 선발돼야 되는 이유잖아요. 차별화를 부각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을 해서 완전 구체적인 것들을 적었죠. 전 이런 문장이 있는데, 아예 완전 구체적이죠. 이런 것들을 쭉쭉쭉 써나가면서 뭐 그런 것들이 나를 왜 스페인으로 이끌게 됐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 강하게 구체적으로 좀 썼습니다.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들을 3가지를 썼는데 이 3가지에 대한 각각의 사례, 뭔가 업체 이름이라든가 사건의 이름,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써 넣음으로써 여기서 객관성을 많이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번째 같은 거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견지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사회 전반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스페인 대표 일간지 엘 파이스는 매주 각 지역을 엮는 사설을 발간하는 등의 미디어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직접 언급을 했고, 이 나라에 대해 관심 있게 일간지를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해서 구체성을 주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교환학생 기간 중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계획 같은 건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난 가서 친구도 많이 사귈 거고 그 나라 말도 열심히 배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그 감성을 다 터뜨렸습니다. 10명의 인생을 담아오겠다. 이런 감성적인 것, 결국 배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방법론적인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뭔가 맞닿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뭔가 혹시나 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시다거나 한 분들은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나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것들을 참고했지만 저만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섞어서 내가 이렇게 배려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자기소개서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AI 역량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AI 역량검사는 사실 요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그 업체가 따로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쓰고 있는 그 AI 역량검사 업체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AI 역량검사라고만 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AI 역량검사는 이 영상에서 풀기보다는 그냥 유튜브에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꼭 연습해보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걸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AI 역량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아니라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AI 역량검사에서 보고자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교환학생들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6기를 시작으로 다시 시작이 되겠죠. 27기, 28기. 그래서 제가 이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으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도 이제 스페인으로 곧 나가게 되는데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게 사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서 모든 인연과 또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오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꼭 좋은 경험 하시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